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 28일 한밤중 진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을 전격 감행했습니다. 뉴욕시가 3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프리 킨더가든 프로그램을 올해 가을부터 시행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상원은 계속되는 반대, 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만을 제거하는 스키니 리필 법안을 마지막 카드로 내놨지만 이마저도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의 하나인 멕시코 장벽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하원은 어제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16억 달러가 포함된 7,88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회계년도 지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석기 의원은 27일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태권도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40여 년간 미주 한인사회에서 태권도 보급에 힘써온 강익조 사범이 집필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KBTV 뉴스9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 28일 한밤중 진전이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을 전격적으로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번보다 더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군은 이번에 도발된 미사일은 최대 고도 약 3,700km, 비행거리는 1,000여 킬로미터로 추정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 미사일은 예상했던 대로 ICBM급으로 평가됐다며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시가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프리 킨더가든 프로그램을 올해 가을부터 시행합니다. 올해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의 2개 학군에서 일부적으로 시행되며 2021년도엔 모든 학군에 3세 아동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프리-K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일부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브롱스 7학군과 브루클린 23학군에서 시작되며 오는 2021년에는 뉴욕시 전체 학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올해 이 프리-K 프로그램을 통해 약 1,600명의 3세 아동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감은 프리-K 프로그램으로 뉴욕시 793개의 가정의 3세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교육국과 조기교육센터의 통합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수업 시간도 일반 공립 프리-K와 같은 6시간 20분입니다. 빌 드블라주 시장은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프리-K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학군에 상관없이 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6개 학군이 추가돼 총 8개 학군에서 프리-K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한 2021년에는 뉴욕시 전 지역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상원은 계속되는 반대에 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만을 제거하는 이른바 스키니 리필 법안을 마지막 카드로 내놨지만 이마저도 부결됐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새로운 건강보험법으로 가는 세 번째 문턱도 좌절됐습니다. 오늘 새벽 전체 회의에서 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만 제거한 스키니 리필 법안이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이 제시했으나 부결된 건강보험 법안은 더 나은 보험 조정법, 오바마 케어 폐지 조정법, 그리고 스키니 리필까지 총 3개로 늘어났습니다. Clearly a disappointing moment, and I want to thank everybody in this conference
for the endless amount of time that they spent trying to achieve a consensus. 스키니 법안은 앞서 2개의 법안 통과에 실패한 공화당 지도부가 급히 검토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정식 제정될 경우 보험료 급등 현상과 추가 무보험자 양산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표결 2시간 전에야 급히 내놓은 탓에 민주당 전원, 공화당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특히 투병 중임에도 표결을 위해 워싱턴에 온 존 맥케인 의원의 반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뒤 올바른 입법 절차를 통해 미국 국민을 위한 저렴한 건강보험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I am in close consultation with Arizona Governor Doug Ducey regarding the so-called skinny repeal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he state of Arizona. My position on this proposal will be largely guided by Governor Ducey's analysis of how it would impact the people of our state. 마지막 카드까지 수포로 돌아간 공화당은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키니 리필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원들을 독려하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케어의 붕괴를 외쳤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의 하나인 멕시코 장벽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하원은 어제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16억 달러가 포함된 7,88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회계년도 지출 예산안을 찬성 280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줄곧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멕시코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첫 번째 건설 비용은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장벽 건설 예산으로 총 62마일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거나 보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석기 의원은 27일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72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 업무 전담회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 올해 2월 달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거쳐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재외동포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미국에 보급된 지 반세기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의 정신을 심어주는 영화는 거의 없죠. 한국의 태권도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태권도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40여 년 동안 미주 사회에서 태권도 보급에 힘써온 강익조 사범이 집필했습니다. 강익조 사범은 한인사회엔 뉴욕 한인사회 재산 목록 1호인 뉴욕 한인회관을 마련한 뉴욕 한인회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태권도인으로서 몸을 가눌 수 있는 날까지 도장에 서고 싶다는 강익조 사범의 영화가 곧 개봉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소년. 이 소년은 태권도를 통해 재활 치료를 시작하고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수련하면서 마침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40여 년간 미주 태권도 보급에 힘써온 강익조 사범의 영화 I Can, I Will, I Did의 시나리오입니다. 태권도 8단 합기도 구단인 강사범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뿐 아니라 직접 태권도 사범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권도 정신을 미주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는 강사범의 제자들이 영화 제작에 종잣돈을 지어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1983년 2차례 뉴욕 한인회장을 지낸 강사범은 현재 커네디컷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범은 미주 사회에 한국의 태권도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어 영화 제작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본을 완성하는 데만 5년이 걸릴 정도로 영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강사범은 주인공이 태권도 정신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어른을 공경하는 효의 의미를 영화를 통해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봉을 앞둔 이 영화는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열린 선스필름 페스티벌에서 내레이션 부분 대상을 받았으며 LA에서 열린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도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연방학자금 지원서인 펩사에 한국어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은 펩사 번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어를 포함해 10개의 외국어를 번역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맹 의원은 펩사는 대학 학자금 지원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며 그동안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가정들이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펩사는 영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로만 제공됩니다. 지하철 개선 사업에 10억 달러 가까이 예산이 든다고 밝힌 MTA가 예산 충당을 위해 민간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하철 역이름 구매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MTA가 지하철역 이름을 팔아 예산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민간 기업에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7일 목요일 지하철 개보수 유지 시스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의 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간 기업은 MTA에게 돈을 지불해 일부 지하철역 이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MTA는 20년 기한으로 400만 달러를 받고 영국계 금융사인 바이클래스 은행에 이름을 팔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통신사 AT&T 역이 있기도 합니다. MTA는 72개의 구매가 가능한 역을 발표했고 이 역들을 민간 기업이 구매하게 된다면 한 역당 약 6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TA는 이러한 수익은 모두 지하철 개선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지하철역의 파트너 기업을 모집하는 사업을 통해 25만 달러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MTA는 7개의 기업과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전철 개선 사업에 약 1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MTA. MTA는 예산 확보를 위해 주정부, 시정부의 도움과 요금 인상까지 불가피하다고 이틀 연속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포악한 갱단 MS-13 제거에 트럼프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근거지 중에 한 곳인 롱아일랜드를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스패닉 갱단 MS-13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MS-13 갱단의 근거지 중 한 곳인 롱아일랜드 방문이 그 신호탄입니다. MS-13은 현재 가장 포악한 범죄 집단으로 지목된 갱단으로 곳곳에서 살인과 갈취, 마약 밀매, 밀입국,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롱아일랜드에서만 17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최근 뉴욕과 동부 지역에서 이들의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터 킹 뉴욕주 하원 의원은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지역 경찰의 갱단 단속 지원 요청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를 방문해 MS-13 제거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S-13 소탕 작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설로 경질 위기에 처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MS-13과 관련한 대책 논의를 위해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잔혹해지는 갱단의 뿌리를 뽑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갱단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전자담배가 구강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를 매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보다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질 위험성이 65%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고 또 전자담배가 혀나 입 안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54%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한국한양여대 보건행정과 조준호 교수가 청소년 65,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담배 사용과 구강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온라인 국제학술지 플러스1 최근호에 발표됐습니다. 내년 조지아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데이비드 김 후보가 뉴욕을 방문해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후원의 준비 모임을 갖고 내년 선거에서 한인 연방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출마에 변해서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다시 가능한 미국을 만들고 싶어 정치에 도전한다며 한인들의 대변자로 연방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후보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SAT 학원 프랜차이즈인 C2 에듀케이션 센터를 설립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경범죄 법원 소환장 약 70만 장을 기각 처리합니다. 소환장이 기각 처리되면 미납된 벌금도 구제됩니다. 대상은 노상방뇨나 길거리 쓰레기 투척 등 경범죄를 저질러 발부된 법원 소환장들입니다. 기각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최소 10년 전 발부된 소환장에만 해당됩니다. 또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한 소환장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스태튼 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보로에서 진행됩니다. 유타주의 한 고속도로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에 추락했지만 다행히 다른 차량을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불에 휩싸여 있습니다. 갑자기 경비행기가 떨어져 미끄러지더니 폭발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What I saw for the brief second that I did see it, that it was like spiraling down and then it had landed down, nose down. 아이다호로 여행을 가던 클라크 씨 부부 등 탑승자 4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조종사가 추락 직전 고속도로에 착륙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공간으로 떨어져 주행하던 다른 차량을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Pretty busy. It's actually pretty miraculous that no one got hit that was traveling. 이 사고로 유타주 15번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에도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심 고속도로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비행기 탑승자만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상입니다. 미 하원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과 함께 묶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자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미국 하원은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법안과 함께 테러 추가 제재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기존의 테러 제재에 더해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유럽 내 석유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국경을 넘어 자신들의 법률을 적용하려는 관행은 용납될 수 없고 국제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야비한 행동을 끝없이 참을 수는 없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주재의 35명의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주로 미국 대사관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한 데에 대해 러시아는 맞추방 조치를 미루었습니다. И, конечно, если дело не сдвинется, н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дется принимать ответные меры. Мы об это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упреждали. 또한 국제현안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거부하고 미국 원전에 공급하는 농축 우라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미국이 새로운 테러 제재를 가할 경우 유럽 동맹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7월 2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28살 부인의 얼굴에 총을 쏜 72살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아침 8시 30분경 브롱스 지역 글래베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부부가 집 앞에서 다투고 있었고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뒤쫓아서 들어간 뒤 아내의 얼굴에 총을 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편은 72살 글랜스 와이트로 그는 체포 당시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맞은 아내는 28살 여성으로 얼굴에 총상 후에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가정폭력 신고에 접수된 적이 있으며 체포된 화이트는 살인 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 시경의 경찰차를 훔쳐서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어제 자정 무렵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26살 조셉 핑크셋이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경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차를 운전하고 3마일 정도를 질주했습니다. 그는 웨스트 74가부터 암스테르담 에비뉴 135가까지 60블럭을 질주하기 시작했고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난폭 운전과 중절도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 라이커스 아일랜드 감옥에서 탈출한 수감자가 탈옥 7시간 만에 다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24살의 나관 힐로. 그는 지난 26일 밤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 7시 30분경 야외 레크레이션을 마친 죄수자들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나관 힐이 탈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C-95 감옥의 펜스를 뛰어넘어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탈옥수 힐을 잡기 위해 이 주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감옥 일대를 지나는 차량을 모두 확인한 끝에 7시간 만에 Q100번 버스를 타고 있는 힐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힐은 과거에도 7차례 강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브루클린에 소재한 한 가게의 좌판대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20분경 블렛 부시 지역 린든 블러버드와 처치 애비뉴에 위치한 99센트 가게에 대형 트럭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트럭은 갑자기 급커브를 하더니 보도블록으로 돌진해 그대로 도로 표지판과 가게 앞 좌판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가게 앞에 주차를 하려다 이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길을 지나던 한 명은 가벼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3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영유아 자녀들에게도 자녀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한국교육부는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중인 3세에서 5살 재외국민 자녀의 누리과정 지원금 29만 원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IRS가 화상 채팅을 통한 세금 조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IRS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세금 조정관과 화상으로 상담 또는 세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이 서비스가 제한된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회계사 등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으로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KCS는 뉴욕시의 매칭 펀드 $300만 달러를 받기 위해 $15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는 8월 21일 99년 만에 북미 대륙 한복판을 가로질러 지나갈 개기 일식을 앞두고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식은 오는 21일 서부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서부 오리건주에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7월 27일 정전협정일입니다. 분단 국가인 한국에겐 현실적으로 이날만큼 중요한 날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전협정 아직도 유효한 것이죠? 그렇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입니다. 한국 전쟁, 미국에서 한국하면 아직까지 한국 전쟁이라는 얘기가 가장 중가운데 있습니다. 워싱턴 더하고서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 전쟁은 종결된 게 아닙니다. 전쟁 중입니다. 다만 총알이 오가던 총알을 여기서 좀 중단하자.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했죠. 정전협정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잠시 전쟁하고 있는데 잠시 좀 쉬자. 그래서 그러니까 휴전이죠. 그래서 그거를 전쟁을 멈추자. 그거는 이쪽의 군인과 저쪽의 군인이 군인 사령관끼리
딱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면은 이쪽 대통령, 저쪽 대통령이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를 갖자, 화해하고 우리 전쟁을 포기하자 서로. 그게 평화협정, 이렇게 두 가지죠. 정전협정은 지금 전쟁을 중단하자. 어떻게?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지점에서 요이 땅, 그래서 딱 끊었죠. 거기 선을 잇고서 그 선에서 2km 남쪽, 2km 북쪽 비무장지대, 여기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요걸 가지고 우리 그냥 전쟁 중단하자, 요겁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서 그 협정을 맺은 거예요. 정전협정. 이렇게 정전협정의 내용이 많지만은 여하튼 정전협정에서 서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말고 군사적 뭐 긴장을 강화시키는 뭘 하지 말자, 이런 걸 했는데 계속해서 위는 위대로 또 남쪽은 남쪽대로 서로 방어하는 측면에서 군사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해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뭐 항의, 이런 게 우리 귀가 따갑지 않습니까? 그 판문점 회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연합군을 대표하는 연합군 사령관이죠. 미국이었죠. 유엔에서 16개국 참전과 거의 한 60몇 개국의 지원과 물자 지원, 이런 거는 이 우리 측 이 무력과 그다음에 중국군이 주력이 되는 김일성 북한 총사령관이 했던 그쪽과의 이렇게 이제 양자 군사력이죠. 이게 아직 대치하고 있는 게 한반도의 현실이고, 여기를 하고 있는 이념이나 여기는 다 지금 동서 이념이 해체돼 가지고 갔지만은 아직 북한만 살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어떤 그 안보, 북한 위협 나오면 가장 중간에 두고서 따져봐야 될 게 정전협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도 정전협정은 살아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무슨 문제만 나오면은 미국, 워싱턴 또 의회에서도 정전협정이라는 데서 출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27일, 63년 전이니까 아마 64회째.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예. 워싱턴에서도 그 기념 행사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 정전 협정과 관련돼서 이 한국의 어떤 위치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짚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실체가 없습니다. 네. 당시에 전쟁을 끝까지 하면은 한국이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 그다음에 연합군. 그래서 정전협정 페이퍼에 보면은 중국 총사령관인 팽덕회, 북한 총사령관인 김일성, 그다음에 유엔군은 총사령관인 윌리엄 해리슨인가 그래요. 그다음에는 이제 클라크가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클라크, 이 세 사람의 사인만 있습니다. 한국의 부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회담 장소에 앉은 수석 대표는 북한 쪽을 대표한 남일이라는 북한 인민군 대좌가 수석 대표고, 그다음에 연합군에서는 미군 장군인 해리슨이라는 장군이 수석 대표 그 사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판문점에 뭐 앉아서 뭐를 따진다 그럴 때는 항상 남쪽은 없었습니다. 남쪽에 한국군 장군이 가면 연합군에 인벌브되어 있는 분이 가고 그랬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미국 국내 이슈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 안으로다가 곤혹스러운 처지가 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쪽으로다가 미국의 안전과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미국 위주의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죠. 정전협정을 기념하자, 정전협정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런 내면에는 아시아라는 돈벌이가 잘 되는 지역을 놓고 볼 때에 한반도라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강고하게 만들어야만, 대중국 관련해서 그래야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익이 수호된다, 해야 된다라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게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정전협정이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전쟁을 중단하던 걸 다시 개전을 할 건가, 두 가지 옵션이죠. 그래서 7.27로 시작이 되면 요 두 가지 가지고서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워싱턴 후에 우리가 풀뿌리 컨퍼런스 때문에 워싱턴 가서 참가했던 사람 다 알겠지만은 굉장히 긴장돼 있고 경악돼 있습니다. 북 이거 안 되겠다. 북에서 미사일 쏘면은 미국 본토도 오겠다. 뭐 이런 겁을 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북에 대해서 우리가 쟤네가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동시에 이거를 잘 국면을 평화적으로 타개를 하면은 정체되어 있던 북한 문제가 좀 미국과 북한이 거기에 또 한국 영향을 가지고서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이런 두 가지 아주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727이라는 거를 강조한 그런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날이 다소 습했습니다. 하늘에 점차 비구름이 껴 오후부터 곳곳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밤 기온은 67도이며 다소 습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하늘이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곳곳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으며 날은 최고 74도에 그쳐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볕이 좋습니다. 하늘도 쾌청하고 맑아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최고 82도, 최저 64도입니다. 다음 주 날씨입니다. 다음 주도 공기는 다소 습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무난한 날 보이며 기온은 평균 85도대 웃도입니다. 주말 이후 변덕스러운 날씨는 잦아들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